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41, 2번의 작문 독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길어지는 만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조금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학습한다라는 그런 흥미를 갖고 시작을 해보시고, 또 중간에 단어를 놓치는 거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각각의 라운드 그랬는데, 라운드라 하면 이제 회차,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몇 회, 이런 말 쓸 때 이제 라운드 쓰는데, 이때 이제 과정의 느낌으로 보시면 각각의 과정에서, 여기 이제 소재로 등장하는 게 지놈 카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게놈이죠. 게놈을 정리하자면, 유전자의 총체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 총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전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게 게놈인데, 자, 이런 유전자에 대한 총체를 게놈을 갖다가 복제하는 거죠. 게놈을 복제하는, 유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복제하는 그런 각각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신체에서. 정리해보면 우리의 신체에서 이 게놈 복제 각각의 과정에서 there is 있습니다. 여전히 뭐가 있냐? About a 70% chance니까 약 한 70%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 라고 뒤쪽에 that 이하의 내용이 동격의 대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완전한절이죠. 주어 보이고 동사 있고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절. 자, 동격에 대해 잘 체크해 놓고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한 쌍의 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게 염색체인데, 그러면 한 쌍의 그런 염색체 한 쌍이 will have 가질 것이다. 뭐를 가질 것이다? 에러를 가질 것이다. 오류를 가질 그러한 70%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게놈 복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 각 쌍이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정도는 있어 라는 내용이네요. 자, 내용 정리됐죠? 한 쌍의 염색체들이 오류를 가질 확률이 여전히 70%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각각의 또 과정과 함께 그 게놈 복제의 각각의 과정과 함께 에러들은, 그런 오류들은 accumulate 합니다. 자, 우리 accumulate는 지금 자동사로 사용되면서 축적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해석이 수동태적인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오류들이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세포를 하나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딸세포라는 걸로 이제 또 이렇게 분열을 하죠. 딸세포, 또 다른 또 딸세포. 또 분열을 하죠. 이렇게 분열을 하죠.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하는, 뭔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유전자를 복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게놈 카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에 대한 어떤 복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에서 한 쌍의 염색체가 오류를 가질 확률이 70% 정도 있고, 그리고 게놈 복제의 그런 각 회차에서, 각 그런 과정에서 에러들은 쌓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것은요, similar to 뭐랑 비슷하냐? 뒤쪽에 보니까 이제 약간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alteration, 변화와 비슷하다. 뭐에서냐면 medieval이라고 하는 건 중세 시대의 라는 표현인데, 그럼 중세 책들에서의 변화들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긴 예를 드는 거니까 요거는 뭐 비슷하게 예시를 들어서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ach time이라고 하는 게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each time, 우리 every time과도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whenever라는 표현도 같은 말이죠. 접속사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사가 was made, 만들어질 때마다, by hand니까 손으로 복사가 되어질 때마다, 그 다음 몇몇 변화들이 introduced 되어졌습니다. introduce는 소개하다의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지금은 도입되어졌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복사라고 하는 복사본이 만들어지게 될 때마다, 손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몇몇 변화들이 도입되었다. 자, 위에서는 지금 유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게놈 복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게놈 복제가 진행이 될 때 뭐가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한다. 근데 이걸 갖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중세의 책, 이 책이 또 복제가 될 때마다, 그때 손으로 복제가 될 때마다 여기에도 몇몇 변화들이 도입이 되어졌다.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걸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accidentally라고 하는 건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몇몇 변화들이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이 변화들이 as은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정도 될 거예요. 변화들이 stacked up, 쌓이면서, 변화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이는 게 이제 스택이죠. 자, 이러면서 그 복사분들, 책에 대한 지금 중세 책들입니다. 그 책들의 복사분들이 may have acquired, acquired 이제 얻다, 습득하다라는 건데 얻었을지도 몰라요. 뭐를? 의미들을요. 그리고 뒤쪽에 단어 하나 체크. at, 우리 very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variance, 명사죠. 근데 at variance with까지를 체크하면 요게 이제 의미가 뭐뭐와 불일치하는 이란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variance는 명사로 이제 변화라는 뜻도 있고 불일치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at variance with까지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러면 뭐랑 불일치하냐? the original 그랬으니까 이건 원본이죠. 그럼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원본과는 불일치하는 그런 의미들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등장을 하는 단락을 살짝 나눠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 우리 신체에서 개놈 복제하는 과정에 한 70%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개놈 복제의 그런 각 회차마다 이러한 오류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중세시대 책에서의 변화랑도 비슷해. 그럼 어떤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손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변화들이 우연히 도입이 되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사본들이 의미를 얻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떤 의미냐면 원본과는 불일치하는 그런 의미를 얻었을지 몰라.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 놓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본론으로. 비슷하게.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중세시대의 책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원본의 의미랑은 좀 불일치하는 그런 의미를 축적을 해왔을 텐데 이런 비슷하게 또 이번엔 다시 또 이제 개념으로 와서 어떤 개념이냐? have undergone. 우리 underg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겪어왔던 좀 더 많은 복제하는 processes, 과정들을 겪어온 그러한 개놈들은 유전자의 총체들은 will have gathered. 모으게 될 겁니다. 더 많은 mistakes, 실수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더 많은 복제 과정을 거쳐서 계속 복제를 하는 그런 어떤 게놈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게 게놈이었는데 자, 이게 계속해서 많은 복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나갈 거란 말이죠. 만들어지기도 할 거고 이럴 때 더 많은 실수들을 뭐 한다? 모을 것이다. 이번에는 will 다음에 have pp 형태를 써가지고 미래 완료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제를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또 위쪽에 잠깐만 may 다음에 have pp를 써가지고요. may라는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를 쓰게 되면 한 시제 전 단계의 느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ay가 뭐뭐일지 모른다. 근데 have pp를 붙이면 뭐뭐였을지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잘 정리가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개놈이 복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실수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실수들이요. 됐죠? 그 다음 to make things worse. 어떤 일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라는 표현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뮤테이션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거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자, 그러면 돌연변이들은 may damage, 해를 입힐지도 몰라요. 유전자들의 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지금 damage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써야 됩니다. 타동사 정리해놓고 바로 뒤에 목적어. 그러면 이 돌연변이들이 유전자에다가 해를 입힐지 모르는데 어떤 유전자냐면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뭐의 책임이 있냐면 에러를 체크하고 오류가 발생했어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리페어를 담당하는 그래서 에러를 체크하고 복구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그런 유전자에게 손상을 입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복구하는 거예요? 지놈에 대해서 그 유전자 게놈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에러를 체크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손상을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ing로 분사구문이죠. 이 further는 더 나아가서 그 이상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accelerating 하면서 이건 가속화하다라는 거죠. 그럼 가속화하면서 뭐를 가속화하냐? introduction of mutations. 다시 한번 돌연변이에 대한 그 도입. 돌연변이가 도입되어지는 것을 더욱 가속화를 하면서
됐죠? 자, 지금까지 단락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그래 유전자 복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쌓이고 그 오류들이 계속 축적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중세책이 이제 손으로 계속 쓰게 되면서 우연히 그런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 원본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얻게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슷하게 유전자들이 그래 더 많은 실수들을 계속 모으게 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그 유전자인데 에러를 체크하고 유전자 게놈에 대한 그런 복구를 책임지고 있던 유전자를 손상을 시키고 그러면서 돌연변이에 대한 도입을 가속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단락을 좀 잠깐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아, 이런 스토리였어? 별거 아니네 라고 좀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대부분의 그런 게놈 뮤테이션스들은요, 대부분의 게놈 변이들은 do not have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noticeable effect는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이 noticeable이라고 하는 거 눈에 띄는 또는 뚜렷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눈에 띄는 두드러진 뚜렷한 그런 영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해도 이런 게놈의 변이들이 뚜렷한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단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우리 A is like B라는 표현 쓰죠. A는 B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B 부분을 이렇게 명사 절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절로. 자, 체인징 바꾸는데 또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A is like B라고 하는 건 A는 B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즉 그 I라는 단어를 어떤 Y라고 하는 단어로 체인징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근데 어떤 단어에서 킹덤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I 보이시죠? 근데 여기 킹덤이라는 단어에 있는 이 I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덜을 붙였고요. 얘를 갖다가 어떤 Y라고 쓰면서 얘를 갖다 이제 혹여나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would not 하진 않을 거예요. guarantee는 보장하다의 뜻인데 그 단어의 readability 읽을 수 있음 이라는 게 가독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가독성 이것을 보장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단어에 대한 가독성을 distort는 왜곡시키다라는 건데 왜곡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 단어에 대한 가독성을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자, 설령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킹덤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 읽을 때는 그냥 킹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는 요 가독성에는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써야 되니까 뒤에 있는 게 단어 쓰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느낌 좀 잡아봅시다.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유전자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거나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쭉 있는 것들이 어떤 변화를 크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읽어나갈 수 있는 가독성은 괜찮아 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이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sometimes 가끔씩 어떤 변이가 있는데 인간의 쥐는 지금 유전자죠, 이건. 그럼 어떤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그런 변이는 그 다음에 result in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우리 result in은 뒤에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요. from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from을 쓰게 돼서 result from을 쓰게 되면 뭐뭐로부터 결과가 초래되다 라는 말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좀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유전자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어떤 눈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아이리스가 이제 홍채인데, 홍채. 물론 이제 뭐 꽃의 이름도 이제 아이리스라는 꽃이 있긴 한데, 근데 홍채가 뭐냐? 눈이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수정체라고 부르면 이거 눈동자입니다. 그때 그 수정체를 앞에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홍채인데, 이 홍채가 색깔이 우리는 검정색이니까 검정 눈동자 색깔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갈색이면 갈색의 눈동자, 또 미국인들 같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 눈동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채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리스는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짓는 그 홍채가 그 다음에 two different colors 두 개의 다른 그런 색깔들인 그런 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 알겠죠? 눈동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눈이죠. 근데 한쪽 눈동자의 그 홍채의 색깔은 갈색인데, 한쪽 눈동자의 색깔은 뭐 파란색인. 그래서
한쪽 눈은 갈색이고 한쪽 눈은 파란색인 이렇게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 눈은 뭐예요? 그냥 눈인 거죠. 네, 그쵸? 눈이 기능을 작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두 가지 다른 색깔들인 홍채가 두 가지 다른 색깔들인 그런 눈의 결과를 초래를 한다.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문법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결과를 초래하는데 눈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눈의 여기 이제 whose는 이 앞에 있는 눈을 대신 받고 있는 말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 자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보어 자리에 of 플러스 명사 형태를 이렇게 쓰게 되면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구가 돼요. 그래서 지금 of two different colors라고 하는 부분이 보어의 역할로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두 가지 다른 색깔들인 홍채가 두 가지 다른 색깔들인 눈의 결과를 초래를 한다. 자, 그래 놓고도 비슷하게 이런 접속 부사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거의 모든 사람은 우리 이제 almost가 여기 every라고 하는 또 단어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여기 most를 쓰면 틀리죠. 요거 좀 체크해 두시고 그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birthmarks 자, 이번에는 모반, 반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 때 태어날 때 엉덩이에 무슨 반점 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몽고반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몽골 아시안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엉덩이나 팔이나 뭐 다리 같은데 이런데 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나죠. 왜냐하면 그 멜라닌 색소? 네, 이게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있대요. 그래서 이 몽고반점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쓱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몽고반점 말고 이 birthmark라고 하는 거 모반 반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얼굴에 왼쪽에 뺨 같은데 이렇게 막 반점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쑥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모반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하면서 이 모반 반점이 지금 복수였기 때문에 and day 정도로 받을 수 있고요. day는 복수니까 뒤에 are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be due to 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모반 반점들은 뭐 때문이냐? mutations, 돌연변이 때문이다, 변이 때문이다. 어떤 변이 때문이냐면 occurred, 발생을 했던 변이 때문이다. 뭐 하면서 우리의 신체의 세포들이 multiply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제 뭐 배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건데 multiply를 써가지고 증식하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근데 뭐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to form skin 뭐를 하기 위해서 피부를 형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체에 있는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발생을 한 그런 변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제 하나의 피부 세포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게 이제 딸 세포로 이렇게 분열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분열을 할 것이고 또 분열할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분열을 해나가겠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의 여기에 만약에 변이가 있었어요. 그 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반을 가질 수 있는 변이가 있었다면 그게 계속 변이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체의 세포들이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증식하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쭉 발생을 하면서 발생을 했었던 변이 때문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만약 그런 변이들이 changes, 변화라면 게놈에 대한 변화라면 뭐에? 하나의 특정한 세포에 아까 선생님 이제 하나의 특정한 세포란 말로 세포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세포에 대한 분열하는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세포에 게놈에 대한 유전자 총체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patch of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패치가 이제 작은 덩어리 같은 걸 얘기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patch of cells 그래서 이제 세포의 어떤 부분, 덩어리, 세포의 덩어리라는 말로 세포의 집단 홍채에서의 세포의 집단 위에서 이제 그 눈의 홍채에 대한 거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홍채에서의 세포에 대한 집단들 또는 전체의 집단인데 피부라고 하는 전체의 그런 집단
이것이 그 다음 또 콤마를 찍고 분사구문으로 consisting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consist of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씁니다. ing 형태로 분사구문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구성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자동사입니다. 자, 뭐로 구성되면서? 많은 개별적인 세포들로 구성이 되면서. 자,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 위쪽에서 얘기했었던 홍채라는 게 있는데, 그래, 홍채도 하나의 개별적인 세포겠죠? 그리고 여기 피부라고 하는 것도 피부 조직이 하나의 세포일 텐데, 이렇게 많은 개별적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세포가 막 분열되면서 많은 세포들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홍채도 세포가 여러 번 이제 막 분열되면서 이제 또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개별적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전체 피부에 대한 집합, 그리고 홍채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세포에 대한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이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어떻게 can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에서 조금 더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 돌연변이가 특정한 세포의 게놈에 대한 변화라면,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포 집단이 있어, 홍채에서의. 그리고 피부의 전체의 그런 어떤 집단이 있는데 많은 개별적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피부에 대한 전체 집단과 홍채에서의 그런 전체 세포의 집단이 있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 자, 그래 놓고 그 답을 줍니다. lies in. 우리 lie in이라고 하는 건 consist in으로 바꿀 수 있고요. consist in 뜻은 뭐뭐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있다. 그러니까 뭐에 있냐? 세포 리니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세포 계보에 있는 겁니다. 자, 요 계보라는 말이 조금 와닿죠.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여기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어. 또 세포가 또 분열을 했고 또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다 보면 쭉 이어지는 게 다 이게 뭐예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세포 계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는 그게 무슨 말이냐? developmental history가 있어요. 발달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발달을 했던 그런 발달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조직에, 자, 이 조직은 지금 홍채라는 조직 생각하고 또 모반에 대한, 반점에 대한 조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from A to B를 썼는데 우리 from A 그 다음에 through to B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A로부터 B까지라는 표현이 돼요. 그냥 이 through to를 같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through는 안 써도 상관없고요. 또는 to를 안 쓰고 through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다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특정한 세포들로부터 그것들의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스테이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특정한 세포들로부터 그것들의 완전히 차별화된 상태까지 어떤 조직에 대한 발달의 그런 역사인 바로 세포에 대한 계보에 있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죠. 여기 특정한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한 세포. 근데 이게 발달을 쭉 해나가야 계속. 발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엔 여기 있는 세포를 봤더니 야, 이거는 좀 완전히 좀 차별화된 상태인데? 여기 있는 이 A라는 상태랑 여기 있는 B라는 상태는 완전히 좀 다른 상태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조직에 대한 발달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계보인데 그 세포의 계보에 바로 그 해답이 있는 것이다. 자, 느낌 잡혔죠? 자,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 변이가 발생을 한다면 early on, 초기에 일찍 발생을 한다면 여기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우리 이 early on 또는 뭐 later라고 하면 이제 나중이잖아요. 근데 later on 이라고 쓰는데 같이 이제 그냥 on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later on 그러면 나중에, early on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그냥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일찍이 그렇게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다면 어디에서? 계보에서. 그 발달하고 있는 홍채에서의. 자, 여기까지도 느낌 잡히시죠? 이제 그 발달하고 있는 그 홍채에서 발달 중인 홍채의 계보의 초기에 어떤 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인데 패치입니다. 그 패치는 지금 집단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집단에 있는, 그 세포 집단에 있는 그런 모든 세포들이 가질 건데 뭐를 받게 되냐? 지금 have 플러스 pp 형태 연결. 물려받게 된다. 뭐를? 그러한 변화를 물려받게 된다. 자, 이 얘기도 정리해보면 이거죠.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홍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뭐 초기의 변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분열을 발생을 하면서 분열 되면서 나중에 간 부분에 여기서 이제 홍채가 다른 홍채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뭐 왼쪽 눈은 갈색인데 오른쪽 눈은 파란색의 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세포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발달 중인 홍채의 그 이 계보에 바로 그 초기에 얼리온 초기에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그 세포 집단의 모든 세포가 그 변화를 뭐 했다?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물려받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물려받게 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려받아왔다라는 것도 내용이 괜찮죠. 자, 이제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해는 좀 됐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의 답에서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5번을 보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hen 뭐 할 때? 그 게놈의 돌연변이가 pile up 할 때, 우리 pile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쌓이다, 축적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전자 게놈 변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될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게 그 유전자 계보 안에서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변이들이 도입되고 이게 계속 그 세포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1, 2, 3, 4번도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면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주어는 여기. 자, 그러면 요 더비더비라고 하는 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뭐 너무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더 뭐뭐 하다. 자, 또 나중에 mutations, 변이들이 introduced, 도입되면 될수록 이 radical이라고 하는 건 더 급진적인 변화들이 발생한다. 변이가 더 나중에 도입되면 될수록 급진적인 변화가 더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가?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진주어 나오고 여기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 나왔죠? 왜 불가능한가? 우리의 신체가 카피하는 것은, 복제하는 것은, 게놈을 복제하는 것은 perfectly, 완벽하게 왜 우리가 게놈을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런 이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변이들이 계속 도입이 돼가지고 세포 전반적인 계보에서 발생한 변이가 나중에 모든 세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서바이버, 생존인데, 잘못된 세포들의 생존. cause는 원인이죠, 원인. 뭐의 원인이냐? 우리 solve는 해결하다의 뜻이고 앞에다가 win을 붙였으니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i를 붙여서 반대말이 된 거니까 다시 해결할 수 없는 이란 표현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resolve라는 단어 자체도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resolve. 이것도 단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 resolve라는 단어는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꼭 좀 정리를 좀 해두실 단어.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원인, 바로 잘못된 세포에 대한 생존이다.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우리의 유전자들, 놀랍게도 incompetent, 무능하다. 스스로 correction 하는 것에 무능하다. 스스로 correction 하는 건 옳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 수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스스로 그렇게 옳게 고쳐나가는, 수정하는 것에 무능하다. 놀라울 정도로 무능하다. 우리의 유전자들은. 자, 나머지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마지막 지문에 있는 거, 게놈 변이들이 파일업 할 때, 쌓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라는 것으로 내용 전체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단어 잘못됐던 거 기억나시죠? distort로 바꿨던 표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곡시키지 않는다 라는 걸로. 자, 이상으로 조금 길게 진행했던 41, 2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조금 긴 지문이지만 지금 또 다시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쭉쭉쭉 읽힐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